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 키워드 브리핑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게 가능한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금리에 대한 이 구조 이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항상 금리가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면서요, 미국의 정책 금리에 대해서도 이번 달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말에 미국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지금은 제로금리까지 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보탰지요. 트윗을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이제 기프트, 선물 같은 건데 왜 정책 당국이 제롬 파월이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는데요. 간밤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경기의 하방 위험,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 주가를 2% 정도 끌어내렸네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훌륭한 정책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마이너스 금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일단은 쐐기를 좀 박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란 뭡니까? 금리 혹은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금리는 돈값입니다. 돈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죠. 빌려주고 나서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년 후에 그분이 잘 썼어 이러면서 100만 원을 갖다 주면 뭔가 좀 부족하죠? 원금 됐고 여기다가 뭘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1년 전에 빌려준 거 원금 갖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다야? 뭘 더 달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자잖아요. 예. 원금 플러스 1년 동안 돈을 사용한 대가로 100만 원에 뭐 10%면 10만 원이 되는 거고, 5%면 5만 원이 되는 거고, 그거를 더 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이 돈을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장롱 속에 넣어놓지는 않겠죠. 이걸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혹은 뭐 사업을 했던, 이걸 가지고 돈이 이제 능력이 있잖아요. 예,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0만 원이 1년 전에 100만 원이 아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돈 값어치 없어. 옛날에 1000만 원이면, 옛날에 10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사는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뭐 집은커녕 차도 한 대 못 산다. 돈 값어치가 떨어졌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1년 전에 당신에게 100만 원을 줄 때의 값어치와 지금 100만 원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의 값어치가 적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앉아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돈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가 상승률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가 생겨납니다. 이제 돈값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금리가 적정하냐에 대한 아주 심플하게 계산한 공식이 바로 그거예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게 적정금리입니다. 앞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경제는 돈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금리가 적당한가, 앞으로의 금리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 금리 공식인데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우리 경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선방해가지고 만약에 1% 성장한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워낙 물가도 못 오르는데 그래도 1%는 오른다. 그러면 1 플러스 1 얼마예요? 2%가 올해 적정금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 성장했어요. 그러면 10%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고 그때는 물가도 옛날에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연간 한 5% 올랐다고 하면 적정금리 얼마예요? 10 플러스 5, 15%가 적정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 제로금리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이 안 된다. 경제가 멈춰 있고 물가도 안 오른다는 걸 가정하면 제로금리가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식을 사실 적용해 보면요. 지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2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다. 올해도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성장률은 마이너스다. 물가는 제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가 말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1% 역성장을 해서 마이너스고 물가가 제자리라고 하면 금리는 1%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책 효과인 거죠. 자, 어쨌든 금리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돈값이라는 의미로 금리를, 적정 금리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제가 중요하고 단순하지만 중요한 그 공식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른 분들에게 뭐 경제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가 얼마 성장하느냐, 플러스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두 가지 합치면 적정 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정책 효과에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1차적으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죠.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도 돈을 빌리기 쉽고 돈 많이 빌린 기업들은 또 이자 비용이 적고요. 가게들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싸면 그걸 빌려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를 내립니다. 2008년에도 금리를 5.25에서 0%까지 미국이 내렸고요. 이번에도 미국이 지금 요 앞에가 얼마였었죠? 올렸던 게 한 2%, 2.25 됐나요? 거기서 제로까지 지금 제로 금리를 내린 거죠. 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그런데 금리를 뭐 제로 금리까지 가버리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푸는 거죠. 금리는 더 낮출 수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서 돈을 푸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양적 완화인 것이죠. 그런데 시장은 그것도 부족할 수 있으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한테 내가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자금을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가 예금 깨서 주겠죠. 자식이 달라는데. 근데 자식이 두 번째로 와가지고 아버님 또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 팔고 뭐 시골에 계신 분은 뭐 논 팔아서 주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그게 소위 제로금리로 제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 아들이 와갖고 아버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업이 요번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돈이 없다. 먼저 수협에 가서 농협에 가서 좀 빌려서 주세요. 이렇게 돈 빌려서까지 주라는 게 사실은 굳이 비유하자면 마이너스 금리예요. 게다가 아들은 한마디 더 합니다. 아버지 옆집도 그렇게 하는데요. 좀 해주세요. 옆집 누가 하냐?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갔잖아요. 드라기 총리 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크게 늘고 민간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겠냐는 거죠. 지금 기업들이 뭐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들도 소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물론 이제 금리가 낮으면 저축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시중에 풀려서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는 그건 선순환 효과인데 어쨌든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인데 금리가 높아서 경기가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고요. 또 미국 정부도 트럼프도 제롬 파월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이 또 하는 걸 봤는데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 간다고 해서 경기가 막 살아났습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심리가 좋아져야 여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 뭐 정책 효과는 물론 계속 써야겠지만, 그 다음에 제롬 파월도 뭐 쓸 수 있는 효과를 다 쓸 것이다. 우리는 수단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가 이 소위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다시 얘기는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다?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여러 불투명한 정책 금리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주에 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간밤에 제롬 파월이 일단 좀 종지부를 찍은 단어, 마이너스 금리를 오늘 키워드 브리핑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